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은 그렇죠. 오늘도 풍성한 소식을 가득 안고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한 재미있는 소식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김태리가 사라졌다. 정상에선 그녀가 돌연 방송을 떠난 이유는? 배우 류승범, 4년 만에 스크린 컴백 예고. 차기작 역할은 예수? 국민 욕쟁이 할매 김수미. 딸 앞에선 눈물 마를 날 없는 국민 딸 바보. 두 아이 엄마 맞나요? 배우 전지현, 엄마가 된 스타들의 몸매 관리 비법은? 독박 육아에 암 투병까지? 자녀의 발달장애 고백한 여배우는 누구? 노래 한 곡으로 부모빚 갚았다. 연예계 대표 효자 효녀 가수는 누구? 대중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톱스타의 충격적인 가족사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가끔 TV나 영화를 보다가 문득 그 사람 맞아. 왜 안 나오지? 요즘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사실 연예인한테 요즘 왜 안 나오세요? 이게 실례긴 한데 네. 특히 활발히 활동하다가 갑자기 안 보이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스타들은 수술설, 발병설, 잠적설, 임신설, 은퇴설, 심지어는 사망설까지 각종 썰에 정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스타가 있다고요. 네. 아마 이분을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는 요즘 뜸했네라고 그러실 거예요. 다름 아닌 바로 김태리 씨입니다. 데뷔 후에 그 아가씨라는 작품을 갖고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고 정말 화려하게 탄탄대로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그 티본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끝난 다음에 자취를 감췄어요. 그렇네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지난 4월 소속사가 SNS를 통해서 근원관계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굉장히 의외로 단기 어학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굉장히 이국적이고 그런 배경에서 아주 여유롭고 편한 모습으로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게 사진 속 배경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약간 유럽적, 딱 보면 압니다. 유럽 쪽으로 어학연수를 간 건데 유럽 어딘지는 잘 모르시겠고요. 글쎄요, 영국 같아 보이긴 한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사실 소속사가 어느 나라이다라고 정확히 밝힌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의 눈을 장착한 누리꾼들에 따르면 아마도 영국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보통 친한 사람이 있는 나라에 가는 게 좀 보통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아는 사람이 있어야 의지가 되고 모르는데도 데리고 가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이러니까. 그럼 혹시 영국에 간 게 누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를 만나러 갔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썰이 또 재생산되는 거예요. 열애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아는 썰. 네. 어쨌든 김태리 씨가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여배우 중에 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드라마나 또 영화에서 김태리 씨를 찾고 있을 텐데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왜 굳이 해외 연수를 갔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제가 김태리 씨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정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아, 영국이 확실히 맞고요. 영국이에요? 측근에게 들었는데 심신이 많이 지쳤대요. 왜냐면 드라마가 첫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쉬는 김에 공부도 할 겸 힐링도 할 겸 해서 영국으로 떠난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좋게 나한테 맞춰서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거 그런 거 프레쉬한 거 때론 합리적으로, 때론 과감하게, 때론 엉뚱하게. 공일공 무엇을 만들어? 드라마 길게 촬영하고 나서 몇 개월 쉬는 겸에 네. 한국에 있으면 사실 쉬는 게 아닐 불편하죠. 겁니다. 그리고 스케줄이 계속 잡힐 거예요. 예, 네. 연락 오고 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뭐 운동도 또 어디 가면 또 사람들 다 알아보고 이러니까 아예 그렇게 떠나고 싶은 톱스타들만의 어떤 그런 전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톱스타들은 길게 가는데 굉장히 짧게 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먹으러 저는 갔다 오잖아요. 스케줄을 이제 한 번이라도 빵꾸 나면 잘리거든요. 잡아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게 좀 다른 거죠. 네, 네. 그들은 한 40일 갈 때, 전 4일 정도. 예.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영화, 드라마 가리지 않고 최고의 자리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단기간에 오르고 나니까 공허하고 이런 거를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휴식 차원으로 많이 가는데 이 단기 어학연수가 좋은 게 뭐냐면요. 소속사 차원에서도 제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뭐 출연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데 이 정도 모양새가 괜찮은 게 없는 거예요. 어학연수를 떠나서 단기 유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되게 단골 소재로 쓰이는데 최근에는 워낙 해외여행이 자유롭다 보니까 굳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다. 김태리 씨가 오랜만에 단기 어학연수라는 이름을 굳이 쓰니까 더 화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My favorite song sang on the streets, an open hand to shake. 그런데요, 김태리 씨처럼 단기 어학연수를 떠나는 스타들도 있지만 아예 한국 생활을 접고 몇 년 동안 유학을 간 스타도 있다고 해요. 네, 있습니다. 이분은 말이죠. 유학을 무려 3년 넘게 갔다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유학도 한 번도 아니라 2번을 가신 분입니다. 바로 배우 유승범 씨입니다. 유승범 씨는 지난 2012년부터 15년까지 프랑스에 유학을 했다가 2017년 여름부터 스페인에 가서 영화, 음악, 패션 등을 공부하고 작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원래 류승범 씨가 굉장히 유명한 게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렇죠. 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다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유학 생활이 약간 평범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가서 사실 그동안 안 한 공부를 새삼스럽게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공부하고 너무 잘 어울리진 않아요. 그럼요. 승범 씨가 워낙 유명했었으니까 그런 친구가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공부 말고 참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뭘 했을 것 같나요? 아티스트적인 그 성향이 좀 있잖아요. 네. 예. 갑자기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 패션 공부는 무조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클럽 DJ도 맞다. 근데 이런 거를요 모든 이런 걸 다 하는 동시에 뛰어넘는 그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연애. 그 나라의 이성과 사귀면서 사랑에 빠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유승범 씨는 그거를 했습니다. 사랑. 사랑. Sometimes I wish we never built this palace for real love. 프랑스 유학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작품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영화 인터뷰 때도 밝힌 적이 있어요. 2014년 크리스마스까지 프랑스인 여자친구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네. 그게 류승범 씨와 결별을 한 프랑스인 여자친구가 14살이나 많은 그 프랑스의 패션 에디터 버지니 모젯이라고 매체들이 보도를 했었거든요. 14살 많다고요? 네, 근데 이 버지니 모젯이 1966년생이에요. 근데 되게 비율도 좋고 옷도 잘 입고 약간 패션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그 나이차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랬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사실이 아니구나.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오보가 났을까요? 류승범 씨도 되게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당시 그의 반응은 어땠나요? 류승범 씨는 굉장히 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재밌더라. 다른 사람이랑 기사가 났다라면서 14살 연상과는 만나본 적도 없다라면서 멋쩍어 했습니다. 3년이 넘게 유학 생활을 했다면 연애뿐만 아니라 다른 재밌는 일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류승범 씨가 스페인에서 유학 중일 때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이 공개되어서 난데없이 류승범 예수설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절친인 사진작가 홍장현 씨가요, 류승범 씨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장발머리에 수염을 기른 모습이 마치 예수 같다고 해서 예수설이 돌았는데요.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저리 예전부터 유승범 씨가 이제 패션을 앞서갔다라는 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 시상식이나 이렇게 참여했을 때 뭐야 저 옷이? 뭐야 저 패션 뭐야 했는데 워스트를 뽑혔어요 심지어. 10년 정도 지나서 지금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머리와 저 수염도 조금 처음에 이렇게 접했을 때 이제 네티즌들이 너무 이상하다. 처음에 그랬는데 저게 유행이 될 것. 10년 뒤에는 저게 유행이야. 저게 10년 뒤에 트렌드가 될 것이다. 10년 뒤에는 저게 유행이야. 정말 안타까운 게 저 유행에 동참하지 못하는 제 마음. 가발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럼요. 예.
연기하는 유승범 씨의 모습이 그리운데 컴백은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네, 타짜 3가 올해 개봉을 해요. 오, 기대된다. 네. 자, 5월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입니다. 네, 특히 올해는 김혜자 선생님이 TV 부분 대상을 타셔서 큰 화제가 네. 됐는데요. 2009년 K본부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로 수상하신 후 10년 만에 대상을 받으셨다고 해요. 네, 그날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바로 김혜자 선생님의 그 수상 소감이거든요. 네. 대본 드라마 그 마지막 대사를 찢어와서 수상 소감으로 읽는데 감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수상 소감을 우리 김가연 배우님께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거 직접 봤는데 그 보면서 되게 눈물 나지. 울컥하다 못해 눈물이 약간 이렇게 맺히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걸 제가 과연 할 수 없지만 살려주십시오. 그냥 네. 일단 저희가 큰 기대가 읽어보도록. 없으니까. 예.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어떡해, 눈물 날 것 같아. 맛이 많이 떨어지네요. 예. 맛이야. 네. 제가 그 선생님 나이가 될 때도 아마 이렇게는 연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원래 김혜자 선생님이 이 시상식에 불참하려고 근데 김혜자 선생님을 이 시상식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멋진 남자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김혜자 선생님 남자 때문에? 누군지 최불암 선생님? 네? 너무 멀리서 찾으실 거 없고요. 네. 김혜자 씨에게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안긴 그 작품 누이부시계에서 커플 연기를 펼친 연하남 남주혁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무려 53살입니다. 근데 남주혁 씨야 워낙 뭐 매력 넘치는 분이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김혜자 선생님의 마음을 바꾼 건가요? 네, 김혜자 씨는 배우는 연기만 충실하면 되지 이렇게 시상식에 후보에 들었다고 해서 가서 앉아서 나 상 주나 안 주나 이렇게 마음 졸이는 것이 좀 싫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상식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주혁 씨에게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했더니 남주혁 씨가 선생님 우리 상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서 즐겁게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김혜자 씨가 마음을 많이 돌렸어요. 김혜자 씨가 어린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른이 돼서 나 가서 마음 졸이기 싫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러웠다고 해요. 그래요. 말이라도 그렇게 정말 후배가 해주니까 그래 얘네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가자라는 마음을 돌리셨겠죠. 어쨌든 근데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국민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국민 어머니라 불리는 여배우들이 적지 않죠. 하지만 그 원조는 이 사람이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배우 김혜자 씨입니다. 이분이 과연 집에서도 정말 국민 엄마일까? 라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김혜자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드님이 임현식 씨. 네. 죠 이름이. 근데 이름이 다른 배우 임현식 씨가 있는 것 같아서 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예. 네, 맞아요. 김혜자 씨는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고 계시는데요. 아들 임영식 씨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에서는 어떤 분이시냐, 드라마 속 어느 역할과 가장 비슷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수도 없이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 아들 임현식 씨가 말하기로는 모든 작품에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실제 엄마 김혜자 씨와 많이 닮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엄마가 불렀다라는 작품에서는 이제 김혜자 씨가 되게 좀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모습 또한 실제로도 어머니에게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인터뷰에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국민 엄마 이미지는 TV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나는 연기밖에 신경을 안 써서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되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에서도 실제로 가만히 있고 엉뚱한 말도 자주 하고요. 자녀들이 이제 밥 먹으러 오시라고 해도 그거는 그냥 대답도 안 놓고 가만히 속 썩인 엄마라는 거예요. 그 반대죠. 보통은 엄마가 밥 먹어 해도 애들이 게임하고 TV 보느라 안 오는데 정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 사진을 이렇게 쭉 보다가요. 이거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녀들을 속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이 거기가 뭘까요? 영정? 사진을 보다가 영정 사진으로 자꾸 본인의 예쁘게 나온 사진을 쓰자라고 하시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김혜자 씨는 본인의 유서도 미리 써놓으셨어요. 아니 벌써부터요? 심지어 거기에 인감 도장을 찍고 인증까지도 받아놨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아프면은 너무 오랫동안 생명을 연명하면서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본인의 나름 굉장히 깊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아니 풍문에 의하면 김혜자 선생님이 음식을 잘 안 하셔서 음식 솜씨가 그냥 뭐 보통 다른 엄마하고 또 조금 다르신가 봐요. 아니 근데 조리 그런 광고에도 많이 나오셨어요. 막 이제 잘하실 거라고 도시락. 아니야, 도시락도 대단히 이제 뭐. 네, 그런데 김혜자 씨의 음식을 먹어본 정말 최측근 이 아들분의 말에 의하면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아들도 김혜자 씨가 요리를 전혀 못한다라는 이쪽 소문을 들었대요. 네. 근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연기를 많이 하시고 밖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보통의 전업주부만큼은 하지 못하겠지만 엄마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은 굉장히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해오셨다라는 게 아들의 변이에요. 특히 이 음식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입니까? 라면? 닭볶음탕, 국물이 있을 것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같은 거. 네, 아마 이 음식을 싫어하는 한국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고기 미역국. 네. 거기 조미료 들어가죠. 그렇죠. 그거구나. 그렇잖아. 네, 이 소고기 미역국을 정말 잘 끓인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이 아들이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라고 해요. 슬리피 씨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지금은 세상에 둘도 없는 모자관계지만요. 이면식 씨가 사춘기 때는 굉장히 좀 반항이 심한 사고뭉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혜자 씨가 아들을 불러서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유방암인데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청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뭐라고 했대요? 충격받았죠. 그래서 아들이 막 눈물을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김혜자 씨가 또 마음이 금세 약해져가지고 자초지종을 그냥 실토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었다. 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자님들 중에서 김혜자 선생님과 인터뷰를 해봤던 일화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해보셨을 만한 것 했는데 진짜 느낌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엄마 이미지는 아니고요. 근데 오히려 그랬으면은 인터뷰가 별로 흥미롭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하시는 스타일. 그래서 하고 있으면은 특히 영화 마더 때 그때 굉장히 주목을 받으셨는데 그 영화가 보면은요 일반적인 엄마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시니컬하면서도 아들을 보살피려고 하지만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아마 김혜자 씨를 제일 잘 아는 배우분은 최불암 씨일 텐데 최불암 씨가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김혜자는 그로테스크한 배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의미 자체가 국민 엄마가 그로테스크하다는 게 이게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마더란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속에서 이미지, 캐릭터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보면서 뭔가 불안불안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엄마 같은 사람과 푸근한 게 아니라 제가 느낀 건요.
나이를 떠나서 그냥 여자였어요. 이 사람은 여배우였고 자기 작품과 내 배경과 이런 가족이 아니라 오로지 작품, 나의 여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얘기하고 싶으신 그런 여배우라는 느낌입니다. 뭐 저도 하나 뭐 있는데 김혜자 예전에 그 선생님이 개그 프로에 섭외를 좀 하려고 직접 문자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안 된다고 딱 한 줄로 거절을 하는데 약간 김혜자 선생님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문자를 거절하냐면 혜자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어떻네요. 저는 뭘 하고 있었는데 이런 섭외를 받았는데 저는 못 나갈 것 같아요라고 하트 3개를 보냈어요. 장문의 문자와 함께 죄송합니다라고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마음씨가 거절할 때도 정말 정성과 따뜻함이 있다는 거죠. 회사잖아. 좋아도 적당히 해. 알았지? 근데 따님은 방송에서 공개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이 김혜자 선생님을 닮았다면 분명히 미인일 것 같은데 뭐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슬리피 씨 관심 있습니까? 아 조금 있어요. 그렇다면 탈락하셨습니다. 아, 왜죠? 이미 결혼을 하셨어요. 딸 임고은 씨는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 있는데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갔다. 그리고 2008년 한국에 돌아와 여의도에 살았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갔다라는 게 정보입니다. 이 딸과의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김혜자 씨가 34년 동안 아주 지독한 중독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하거든요. 딸과의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김혜자 씨가 34년 동안 아주 지독한 중독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하거든요. 중독이요? 어떤 딸 때문에 벗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중독일까요? 유명하죠. 다시 아니요. 아니에요? 다시 중독 아니에요? 그러게요. 충분히. 담배? 네, 맞아요. 이게 약간 네, 국민 맞아요. 엄마 이미지랑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담배인데요. 굉장히 애연가예요, 김혜자 선생님이. 근데 어느 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주 막 괴상한 맛이 나더래요. 이상하게 막 너무 맛도 이상하고 이거 뭐지 싶은데 이제 미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혹시 무슨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딸이 막 울면서 사실 그 어머니가 금연을 하게 해달라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맛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괴상한 맛이 나서 이게 뭐지 했는데 딸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때부터 이제 금연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따님 덕분에 금단 현상 없이 어쨌든 금연을 성공하신 거네요. 네, 지금은. 그래 성공했습니다. 이게 이 담배 관련돼서는 일화가 좀 여러 개 있어요. 네. 일단 그 김수미 선생님이 얘기한 일화가 있는데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김혜자, 김수미, 윤여정. 김수미 선생님이 다리를 꼬고 있는데 윤여정 선생님이 선배예요. 김수미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얘 너는 왜 선배도 많은데 다리를 꼬고 있니? 그랬더니 김수미 선배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는 선배님은 왜 김혜자 선생님이랑 맞담배를 피세요? 라고 김혜자 옆에서 보고 있던 김혜자 선생님이 얘 말이 맞아. 너 담배 꺼라고 해서 윤여정 선생님이 껐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정도로 담배를 근데 비교적 대중이 김혜자 국민 엄마가 담배를 핀다는 거 안 건 비교적 최근인데 이거를 먼저 캐치한 사람이 바로 봉준호 감독이에요. 봉준호 감독 인터뷰 때 들은 얘기인데요. 봉준호 감독이 1992년에 홍대 쪽에 사무실이 있었대요. 그때는 이제 영화 학도였죠. 근데 자기의 사무실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김혜자 씨가 살던 닥치시 홍대 앞 단독 주택이 보였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때까지 이미지는 김혜자 하면 국민 엄마인데 김혜자 선생님이 이렇게 딱 마당으로 나오셨는데 담배를 그렇게 맛있게 피우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또 다른 김혜자의 모습은 자기가 먼저 발견을 했고 꼭 저분이랑 내가 영화를 해야지 하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마더라는 영화를 기획을 해서 그 영화를 찍기 4년 전부터 얘기를 해서 4년 만에 김혜자 씨를 설득을 한 거예요. 전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김혜자 선생님이 담배를 태우시는구나 알게 됐는데 요즘에는 좀 비교적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런 에피소드들도 그렇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김혜자 선생님은 남편분과는 오래전에 사별을 했다고 합니다.
생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김혜자 씨 남편 임종찬 씨는요, 섬유업 사업가로 1998년 췌장암 선고를 받고 한 달 반 만에 고인이 되셨는데요. 생전에 김혜자 씨가 배우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외조를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 감기 전에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당신은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남편분의 별명이 7시였다고 해요. 7시? 네, 왜냐면은 저녁 7시가 되면 여지없이 초인종이 띵동 울리고 남편이 딱 그 시간에 귀가를 했는데 법 없이도 살 정도로 굉장히 매사에 정확한 그런 분이었는데 적어도 김혜자 씨에게만큼은요 무조건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1등 남편이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김혜자 씨가 또 남편에 대해서 회상한 것 중에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 괜히 나와 결혼을 해서 가족들과 부대끼는 구려라고 얘기를 하셨고, 당신은 내가 없으면 밥을 안 차려주면은 앉아서 쫄쫄 굶을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남편분이 밥을 차려주셨구나. 예, 이런 정도 얘기할 정도면은요. 김혜자 씨에게는 천생배필인 거죠. 그런 김혜자 씨가 오로지 올곧이 연기만 배우로만 살면서 연기만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당신이 잘했어라고 말하는 게 없기 때문에 보통의 부부들이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남편 정말 부럽네요. 보고 있나? 남편분과 나이 차이가 11살 차이면 언제 결혼하실 거죠? 왜냐면 옛날에는 좀 일찍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결혼을 네. 김혜자 씨가 굉장히 일찍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21살 때 결혼을 한 거거든요. 일찍 하셨네. 네, 김혜자 씨가 이제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이제 미술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재학 중에 K본부 공채 탤런트 1기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 연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연기 중단을 선언을 하고 또 그리고 학교도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대는 결혼하면은 그때도 뭐 좋은 대학교였죠.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까. 예. 당시에 그 이화여대는 그 금혼 규정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풍습 중에 하나가 조혼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녀들도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그것도 본인의 뜻이 아닌 부모의 그 결정에 의해서 하는 그 강제 조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금혼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제 2003년에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당시에 있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학교를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이 사랑 때문에 그 이대 나온 여자를 포기하고 관둔 여자가 되셨네요. 그렇죠. 근데 그 결혼 후에는 좀 평범하게 한 가정의 어머니로 사셨을 텐데 어떻게 복귀를 하게 된 거죠? 김혜자 씨는 22살에 첫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고 이 아들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했대요. 그러다가 아들이 4살 되니 젖을 먹고 동네 애들하고 노는 걸 보고 배신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그때 다시 연기에 대한 갈망이 느껴져서 27살 때 다시 연극 무대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이것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삶 자체였지.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스크린이나 TV 드라마나 연극이 안 나오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도 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건 나의 삶이지. 자, 복귀하게 된 이유도 참 재미있으시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연예계는 국민 엄마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대표 어머니 배우인 또 다른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능의 중심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한 이분. 아까 전에 그 언니는 왜 맞담배표라고 했던 그분이죠. 바로 그분입니다. 일단 뭐 촌철살인 입담에 그리고 남다른 그 손맛을 갖추고 있고 욕쟁이 거친 엄마라는 예능에서 필요한 모든 필수 요소를 다 갖춘 그런 어머니 바로 김수미 씨입니다. 현실 엄마. 펄펄 끓으면 끝. 에라이 쌍화차야. 깜짝이야.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동네에서 김수미 선생님을 만나면 학생들이 아주 은밀하고 괴상한 부탁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네. 저는 조금 약간 예상이 가는데요. 할머니, 욕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수박 씨발로만 소리를 다 받았네.
에라이 쌍화차야. 원래 뭐 예능에서 시원시원한 멘트를 날리면서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요즘은 입담에 손맛까지 더하셔서 요리 예능에서도 맹활약 중이십니다. 네. 요리를 이렇게 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서요? 저도 방송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이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18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어머니가 생전에 해주셨던 겉절이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 겉절이만 먹으면 입덧이 싹 나을 것 같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겉절이를 해서 먹었던 그게 이제 요리를 하게 된 어떤 시작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평소에 음식 나눔도 많이 하시고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도 자주 네. 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선생님 손맛 직접 맛보신 분? 저는 맛봤죠. 아, 그러세요? 사실 예능에서 또 홍석천 씨랑 가서 김장을 한참 담그고 왔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생새우를 원래 생새우 쓰면 달아요. 생새우를 쓰는데 김치에 굴도 아주 생굴로 쓰시고 재료가 좋으니까 김치가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 김치 먹었는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동안. 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네. 김수미 선생님의 그 맛깔나는 각종 음식, 요리들을 가족들은 매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겠죠. 정말 부럽습니다. 네.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돈 주고도 못 사 먹는데. 예. 네, 실제로 황신혜 씨가 김수미 씨가 하는 예능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수미 언니 딸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그랬으면 뚱뚱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잘 먹고. 너무 맛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김수미 선생님 따님도 그 김수미 선생님의 어떤 손맛을 이어받았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아마 엄마 손맛을 이어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분명한 거는 이 딸이 엄마 음식을 무척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제 가끔 친정에 오는데 친정에 오면은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나 뭐 해줘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김수미 씨가 음식을 해주면 딸이 아주 배부르게 먹고 소파에서 누워서 막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김수미 씨는 화장실에 가서 우신다고 합니다. 왜요? 수미야 잘 참았다. 행복이 이런 거지 하면서 너무 행복해서 우신다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의 그 자식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하죠. 네네. 네, 딸 정주리 씨는요, 김수미 씨의 방송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정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팬이라고 합니다. 네. 김수미 씨는요, 딸은 내 모니터 요원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단순히 지켜보면서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또 할 말은 다 하는 팬이라고 하는데요. 김수미 씨가 연기한 거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나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지적을 한다고 하는데 역시 유전자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래 나이가 들수록 딸이 엄마한테 정말 좋은 친구가 되거든요. 그럼요. 예. 갈수록 더 친해질 수 있고요. 그런데 김수미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아드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따님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조금 서운해하겠어요. 그렇죠. 일단 딸과는 친구처럼 굉장히 친하게 지냈지만 아들과는 서먹서먹한 관계다라고 합니다. 딸에 비해서 아들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그런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그 아들과 일화가 있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때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때렸더니 아들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미국 같았으면 경찰에 신고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무서워. 그 김수미 씨는 아들과 그 딸을 차별하고 딸만 편애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좀 후회하는 그런 눈물을 많이 흘리셨대요. 그래서 아마도 아들을 가졌을 때 남편분이 외도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화를 아들한테 좀 많이 푸셨던 것 같다고. 근데 또 아들에게 화풀이한 거를 다 자신의 어떤 잘못이라고 나중에 후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현재 이 엄마 소속사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요? 좋네요. 사실 그 이 아드님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똑똑하시고 네. 사업적으로 감각도 굉장히 빠르시고 그리고 김수미 선배님이 많이 의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딸을 편애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을 오히려 굉장히 사랑하는데
아마 좀 그게 좀 미안하니까 딸한테 오히려 더 잘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아들이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뭐 정말 나가기를 원하는데 맨날 그 맛있는 밥 해주고 맞아요. 내 소속사 대표까지 이렇게 시킬 정도면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더 든든하게 믿고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예. 김수민 선생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속 시원한 욕과 차진 손맛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즘 엄마라서 엄청 주목받는 스타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운의 황금돼지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스타들의 임신과 출산 소식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따끈따끈한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배우 한가인 씨. 이분이 지난 5월 13일에 둘째를 낳았다고요. 축하합니다. 네. 5월 13일 서울 모처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해서 두 아이의 부모가 됐는데요.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어요. 이거 저희 매체에서 단독으로 썼는데 왜 제왕절개를 수술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서 둘째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출산하게 된 거고요. 2016년 첫째 딸을 얻은 데 이어서 3년 만에 둘째 아이를 얻은 것이라서 정말 많은 축하가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한가인 연정훈 부부가 그 첫 딸을 결혼 10년 만에 임신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노력을 했던 부부였기 때문에 연정훈 씨가 첫 딸을 얻고 나서 주변에 정말 사진도 많이 보여주시고 정말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둘째도 그러지 않을까 싶고 연정훈 씨가 이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다가 둘째 임신 사실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TV로 그걸 보신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괜히 뭔가 되게 뭉클한 순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 M사 연기 대상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죠. 사실 내년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됐다. 씩씩하게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가인 씨의 둘째 임신 소식을 이 수상 소감으로 밝혔죠. 네, 수상 소감으로 임신 소식을 발표한 이유가 바로 한가인 씨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명령을? 네. 명령이라고 하기까지 조금 그렇지만요. 적어도 한가인 씨가 시켜서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다죠, 오다. 그 당시가 이제 한가인 씨가 임신한 지 20주 정도 됐는데 둘째인데 20주 정도면 사실 상당히 좀 이제 배가 나올 때쯤이거든요. 이제 안정기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안정기니까 좀 외부에도 알려도 부담도 적고 병원에 다니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알릴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시상식장에 가다가 통화를 했는데 한가인 씨가 상을 받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어떨까 해서 연정훈 씨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되게 멋있었어요. 네, 그 연정훈 씨랑 인터뷰를 저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그래서 저도 그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네. 그때 뭐, 오빠가 멋지게 발표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가인 씨가 얘기했다고 한가인 씨가. 하고, 또 둘째 임신은 이제 계획된 거였냐 물어봤더니, 계획을 한 건 아니었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하늘에서 주신 것이니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첫째가 딸이니까 그랬는데 아들 낳아서 너무 좋다고. 딸, 아들 가장 네, 좋은 너무너무 케이스 좋다고. 아니에요. 지금 뭐 연정훈 씨 다 가졌네요. 입이 정말 여기까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 연정훈 씨는 육아 때문에 취미까지 포기했다면서요? 연정훈 씨 취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진 찍는 거 그리고 차 레이싱. 자, 그럼 이제 힘껏 한번 달려볼까요? 출연 드라마 종방연 인터뷰에서 둘째가 생기는 마당에 무슨 레이싱이냐 해볼 거 다 해봤다라면서 이제 취미 생활을 접었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니까 뭐 차이레이싱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절대. 이제 애 아빠인데 자기 목숨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연정훈 씨는 이제 지인들하고 만나서 뭐 드라마 관계자, 영화 관계자들, 친구들하고 만나서 만약에 뭐
이야기를 하고 뭐 뭘 먹고 와인 한 잔을 하더라도 12시면 땡 하고 사라집니다. 저도 예. 네. 저도 같이 이렇게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자리하다가 12시 되기 전에 가더라고요. 네. 신데렐라도 아니고. 12시 안에 그렇게 가요? 집에? 네, 통금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12시 전에 무조건 들어갔었어요. 한 1년 전에는. 남자들 뭐 술 한잔 하고 가다 보면 뭐 12시 넘을 때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네, 그렇죠. 근데 저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술을 다 빨리 먹기 시작했어요. 어겨본 적이 없어요? 12시? 아니요, 어긴 적은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는데 웬만하면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니, 만약에 어기면은 뭐 어떻게 돼요? 아, 예전엔 벌칙이 있었죠. 무슨 예능도 아니고 무슨 벌칙이 있어요? 뭐 설거지 시키기 뭐 이런 거? 스킨십 제한. 윤종훈 씨가 밖에서 술을 마시면 한가인 씨가 차를 타고 데리러 가기도 해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이 앞에 나와 있다고 하고. 네네네 맞아요. 뭐 어쨌든 그 아들은 엄마 닮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이번 아들이 정말 연정훈 씨 아들이 한가인 씨 얼굴을 닮으면 나중에 얼마나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까. 근데 연정훈 씨도 이쁘게 생겼잖아요. 남자친구. 이쁘게 생기잖아요. 살만 나겠다. 네. 살만 날 것 같아요. 재밌겠다 삶이. 매일매일. SNS도 여러 개 하고. 여러 개 하고. 슬리피 씨도 이 다음에 딸이 슬리피 씨 닮을 텐데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빠가 미안해? 뒤통수를 지켜주마. 납작한. 저도 여배우로서 언젠가 엄마가 될 테고 또 엄마의 연기를 해야 할 텐데 뭔가 기분이 되게 남다를 것 같아요. 그때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그렇죠.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분 연기를 보면서 많이 달라졌다. 아이를 낳고 나서. 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누굴까요? 지난 2월에 둘째를 출산한 이보영 씨입니다. 이보영 씨. 예. 당시에 지성 씨가 자신의 SNS에 둘째 아이 발 사진을 올리면서 출산 소식을 알렸는데요. 아기들 태명을 보니까 지성 씨가 이보영 씨를 진짜 정말 엄청 너무나게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성 씨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랑이 뭡니까? 네. 2015년 태어난 첫째 딸 태명이 곽보배고 올해 2월에 태어난 둘째 아들이 곽보아인데 이 태명이 정말 느낌이 있어요. 보면은 첫째 보배는 보영 베이비 보배. 이보영 베이비. 둘째는 보아. 그러니까 보영이 아기라서.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지성 씨 아기 태명인데 왜 곽 씨죠? 뭐 원래 분명히 곽태근이에요. 본명이 곽지성. 곽태근. 곽태근이고. 예, 제명이요. 곽지성 배우 아니에요? 곽부성. 지성 씨가 인터뷰를 할 때도 사실 자식 사랑을 숨기는 편은 아니에요.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저는 무슨 매체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기자들이 얘기하니까 본인이 갑자기 저는 4살 된 지우 아빠입니다 이러면서 본인을 소개하더라고요. 소속을 자기는 4살 된 지우의 아빠다라고 자신의 소속을 얘기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약간 지성 씨가 아내 자랑 자식 자랑한 팔불출기가 있어요. 좀 그게 있어요. 너무 자랑을 합니다. 맞아요. 되게 러블리한 분이더라고요. 정말 러블리해요. 막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맞아요. 근데 부럽네요. 자식 자랑 좀 해달라. 아이가 좀 남다른 게 없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배우인 건 혹시 알아요? 이러니까 배우라는 직업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른대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아빠가 뭔가 TV에 나오고 뭔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대요. TV에서 아빠가 나오니까. 네, 뭔가 좀 그런 사람이란 거 인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촬영을 하다가 아이랑 지우야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우라는 아이가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 봐요. 라면서 옆에 그 선생님한테 지성 씨를 보여준대요. 알아. 자랑하는구나. 네, 유정 선생님한테 아빠 자랑을 한다고. 알아요. 아빠가 지성인 거 알아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배우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있구나. 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제가 볼 때는 아빠가 지성인 걸 아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에게 아빠를 보여줬을 때 주변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심리예요. 네. 저번에 우리 아들도 그 박수홍 씨 한번 봤거든요. 네. 그러더라고요. 기린 같다고. 아이는 정확해요. 제가 생각보다 키가 크니까. 기린 같다고.
아, 제가 용돈을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네, 저는 작년에 드라마 마더에서의 이보영 씨 연기를 보는데요. 아, 최고예요. 네, 이전에도 연기를 잘하셨지만 뭔가 더 깊어진 모성애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 엄마가 되면 저런 초자연적인 힘이 생겨나나 아, 저런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이보영 씨가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그 절절한 모성의 연기를 보여주면서 시청자들한테 감동을 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보영 씨는 첫째를 출산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모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오지랖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보영 씨한테 밤중 수유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꼭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요? 보영 씨 친정 엄마만 힘드니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말이 더 사랑으로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보영 씨는 주변 사람들 자꾸 강요 아닌 것처럼 강요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밤중 수유를 나만 안 하는 건가? 나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나는 나쁜 엄마인가? 모성애가 없나?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고민은 고민대로 생기고 또 출산 후니까 몸도 힘들고 해서 아이가 마냥 예뻐 보이지 않는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너무 공감이 돼요. 주변에서 이제 충고를 가장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강요 아닌 강요를 하다 보니까 출산 직후에 가뜩이나 몸도 힘든데 얼마나 정신이 시끄러웠겠어요. 종종 우리는 모성애를 너무 강요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모성애라는 게 정말 그렇게 아주 내추럴하게 누구나 다 비슷한 크기로 아이에게 아주 절대적인 사랑을 다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보다 뭐 좀 다르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간섭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모자 관계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를 주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아이를 2명이나 낳았기 때문에 출산 얘기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산후조리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산후조리원도 탑스타 여배우들은 가는 데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김가연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예. 제가 고소영 씨, 이민정 씨 같이 쓴 그 방을 같이 썼습니다. 혹시 거기 2주에 2천만 원? 예, 맞습니다. 예. 진짜 그 돈을 네. 냈다고요? 근데 이곳이 정말 화제가 돼가지고 그 네. 취재 기자들이 아마 취재를 좀 했었을 텐데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후기를 찾아보려고 저는 경험할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후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워낙 유명한 곳이고 비싼 곳이라서 후기 홍보가 필요가 없는 곳인 거예요. 후기를 지금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럼 고가의 산후조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보니까 사실 이제 임신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알아본 게 사실은 산후조리원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노산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3일 만에 집에 와서 아이를 보고 아까 제가 한 과정 있잖아요. 그런 걸 내 스스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가 걸렸냐면 산후풍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만큼은 정말 제대로 하겠다 생각가지고 좋은 산후조리원을 찾는데 기준이 뭐냐면 프로그램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초산이었다면은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돈을 내야 되는 이런 데 갈 필요가 있을까? 한 3주인데 그냥 대충 하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미 한 번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나는지 정말 최고로 왜냐하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상황일 것 같으니까 마지막 몸조리는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어떤 그 가수분한테 산후조리원, 고가의 산후조리원 후기를 들었는데 여기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아이를 위한 인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벌써 조리원 동기라고 하잖아요. 조리원 동기들 대박, 있잖아요. 조리원 동기. 애들이 커가지고. 야, 너 조리원 어디야? 그럴 수 있어. 저 근데 너도 H야? 대박. 저는 슬립시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요. 네. 조리원 값이 워낙 천차만별이어서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웬만해서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들만의 세상인데 그들끼리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산후조리를 의료의 영역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서비스의 영역으로 볼 거냐를 저는 좀 고민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이제 어떤 의료의 영역으로 본다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게 이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하더라도 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는 그러니까 2주에 150만 원짜리밖에 갈 수 없는
엄마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단 네.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은 거예요. 애를 출산하는 그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엄두를 못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째부터.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함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인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웨딩드레스 고를 때, 그리고 뭐 예물할 때, 그리고 일생에 단 한 번이잖아요. 신혼여행 일생에 단 한 번이야. 호텔 고를 때, 뭐 할 때 다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이게. 이러다 보면 과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산후조리 어떻게 했을지 정말 너무 궁금해요. 누구예요? 이분은 평소에 워낙 신비주의라서 누구예요? 결혼식만큼이나 그 산후조리 방법도 궁금한데 바로 이나영 씨. 이나영 씨. 원빈 씨의 아내. 네. 이나영 씨는 산후조리 어디서 했나요? 설마 그 결혼식처럼 그 산속에서. 산속에서 네, 레이디데이 씨 뭐 시골이요? 정답입니다. 아, 정답이잖아요? 정답이에요. 아, 시골에서 산후조리 했어요? 왜냐면요. 원빈 씨가 강원도 정선 출신이고 예. 부모님은 여전히 거기 사시고 거기에 대저택을 차려드린 거 혹시 기억하세요? 알죠. 그 상도 받았잖아요. 대저택이 건축 대상을 받을 정도 아름다운 집인데 거기로 갔습니다. 이나영 씨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죠. 시어머니가 그런 거를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산모와 아이의 밥을 짓고 아버지는 그 주변에 진짜로 자연주의 먹거리를 이렇게 공수해 오셔가지고서 밥을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낳은 후에는요, 누군가의 가족의 손길과 도움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산후조리를 바로 그곳에서 했던 겁니다. 시어머님이 해주시는 산후조리를 받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시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이나영 씨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산후조리 할 때는 친정 엄마죠. 원래는. 편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출산 후 미모하면 얼마 전에 둘째를 낳은 이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최근에 뭐 아이웨어 브랜드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날 입은 원피스며 선글라스며 여전히 미모가 뛰어나서 아주 화제가 또 됐었습니다. 그날 사진을 다 맞아요. 봤어요. 실시간 검색어 바로 올라가고. 전지현 씨죠. 전지현 씨죠. 근데 정말 전지현은 전지현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그날 입었던 옷, 패션 그리고 주얼리 뭐 선글라스까지 정말 다 화제가 될 정도로 두 아이를 낳은 엄마가 맞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여전히 너무 예쁘시죠. 그 전지현 씨가 행사에 그 참여한 브랜드가 그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 씨가 직접 착용한 선글라스 브랜드인데 그 드라마에서 전지현 씨가 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나온 후로 중국하고 동남아 쪽에서 전지현 선글라스에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진짜 뭐 중국에서는 전지현이 했다 하면 그냥 진짜 다 잘 나가죠. 근데 전지현 씨는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아이 둘을 낳고도 그렇게 예쁘고 몸매도 완벽한지 그게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거든요. 전지현 씨가 진짜 실제로 보면 군살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날씬한데요. 이 전지현 씨가 몸매 관리 비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민호 씨 같은 경우에 그 전지현 씨가 촬영이 없는 쉬는 날에도 운동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뭐 헬스와 요가 이런 운동을 즐겨서 하고 아주 열심히 몸매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좀 운동법을 말씀드리면 아침 운동인 것 같아요. 아. 그 영화 도둑들의 이정재 씨랑 함께 출연했잖아요. 네. 이정재 씨가 또 요즘도 지연이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냐라고 묻기도 했었고요. 6시요? 그렇죠. 왜 그런 얘기 있어요? 공유라고 하는데 공복의 유산소. 아침 일찍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소로 운동을 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건데요. 그때 해야 되나? 근데 레이디 제이 씨 말씀하셨잖아요. 또 운동이야라고.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제가 정말로 확실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왜 그런 얘기 있어요? 공유라고 하는데 공복의 유산소. 아침 일찍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소로 운동을 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건데요. 그때 해야 되나? 근데 레이디 제이 씨 말씀하셨잖아요. 또 운동이야라고.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제가 정말로 확실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타고난 겁니다. 더 싫어. 더 박탈감이
느껴지네요. 이거는 정말 노력해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예. 타고났다고 하면 솔직히 화나죠.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하죠, 다이어트. 타고난 사람이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완벽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아유, 맞습니다.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해 못하면 평생 다이어트에 실패할걸. 자녀 때문에 울고 웃는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울어도 좋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가 되길 기도하는 스타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요즘 그 임신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유명인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벌써 5번째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한 분인데 아이고. 누군지 궁금하시죠? 힌트를 드리자면은 저희 중 이분과 되게 좀 약간 밀접한 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중에서요? 친분이 있는? 네네. 누굴까요? 바로 룰라의 김지연 씨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중에 뭐 누가 밀접한 사람이 있나요? 누가 뭐 있죠? 룰라 뭐 피처링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네, 접니다. 우리 홍보쇼에 김지연 씨가 계시는군요. 이런 이름이가 네, 룰라의 김지연 씨는 결혼하던 2016년 당시에도 이미 나이가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임신에 대한 걱정이 큰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에 2017년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난임센터에 방문을 해서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저도 이 방송을 봤는데 아마 늦은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공감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상담 결과가 당시에 좀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자연 임신 가능성이 3%라고 나왔고요. 네, 분만까지 갈 가능성은 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듣고 김지연 씨가 눈물을 흘려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게 했었죠. 아니 0%면은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자연 임신일 경우가 낫다는 거고 사실 요즘은 의료 기술이 워낙 잘 발달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12번 만에 이제 4년 동안 12번 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증상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너무나 원하는 여성분들은 그 기간 동안 내 몸에 갑자기 뭔가 배가 콕콕 한다든가 느낌적으로 임신을 한 번만 갑자기 상상 임신 같은 갑자기 뭔가 좀 불편한 감이 오고 묵직한 느낌이에요. 이런 공유하는 그런 카페도 있어요. 사실 나는 이런 증상인데 어떤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임신 테스트기를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너무 간절하다 보면 보이는 안 보이는데 보이게 되는 매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겠어요. 그럼요. 네. 남편은 안 보인대요. 근데 내 눈엔 보여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를 보면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나도 좀 있으면 갖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안 되면 이제 저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편을 밟으면 미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를 만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났더라면 정말 예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까지 이제 가게 되면 나중에는 마트를 가기 싫어져요. 마트를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아이랑 많이 오잖아요. 그 모습조차 나한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 이제 모임이 있으면 요한 씨 이제 그 친척들 있잖아요. 친척들이 아이를 한 명씩 이제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는 거 보면 그 가족 모임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따로 나와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지연 씨가 이제 5번째잖아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일단 김지연 씨 같은 경우는 난자 냉동 보관을 했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험관 아기 시술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5번째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됐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네. 계속해서 김가연 씨도 12번의 시도 끝에 이제 우리 하랭이가 태어났잖아요. 그것처럼 네. 김지연 씨도 분명히 예쁜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바라고 있어요. 네, 저도 김지연 씨랑 비슷한 분을 한 번 압니다. 네. 누구죠? 같은 룰라 출신인 체리나 씨인데요. 아, 체리나 씨. 김지연 씨하고 체리나 씨가 결혼도 사실 참 비슷한 시기에서 신혼여행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리나 씨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난자를 냉동 보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아, 제가 이제 김지연 씨가 아픔을 겪어봤기 얘기했어요.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난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미리 나올 때 난자로 냉동하라고 제가 많이 알려드렸죠. 네, 그래요. 예. 내가 더는 체리나 씨가요,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까지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오히려 뭐 운동하고 다이어트하면 좀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형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도 아는 부분인데 산모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알기 때문에 다름 아닌 바로 저도 아는 부분인데 산모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알기 때문에 다름 아닌 바로 치질 수술입니다. 치질이요? 네, 이게 쉽게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와닿지가 않을 건데요. 상담을 받는 거죠, 임신 계획에 대해서. 근데 치질 증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니 미리 좀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모두 엄마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치질 수술까지 받겠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거죠. 아, 임신하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게 정말 많네요. 그럼요. 네. 아이를 낳을 때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걸로 낳지 않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 여기 자꾸 이렇게 내는 건 거짓말이고요. 아이는 우리가 배변하는 느낌으로 나오는 게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질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힘을 줘야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체리나 씨는 자신이 자연분만 할 거에 대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거. 치질이 있는 사람만 치질 수술을 하는 거죠? 아니 그게요. 그리고 낳을 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배가 불러오고 아이가 그러니까 안에서 이게 계속 내장 기관을 누르면 누르기 때문에 이제 압력에 의해서 생겨버리면 이제 치질이 굉장히 원래 좀 있었던 분들이 악화가 되죠. 네. 제가 또 알고 있는 또 연예인이 있는데 이분도 역시 뭐 임신을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나 봐요. 그래서 미신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입었던 그 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속옷을. 보쟁이 같은 거 그거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걸 실제로 입고 뭐 한 달 동안도 있어봤는데 아직까지 뭐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기대고 싶은 거죠. 네. 보다 좀 실질적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스타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왜 그럴지 생각해 보면은요, 스타들이 보통 결혼이 굉장히 늦어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워낙 관리가 잘 돼 있고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들었다는 걸 별로 알 수가 없는데 출산도 정년기라는 게 있잖아요. 실질적인 물리적 나이를 먹게 되면은요, 자연 임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산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시험관 아이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대중에게 노출되고 보여지는 직업이라서 개인적인 문제들까지 뭐 과한 참견이나 추측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뭐 임신이나 출산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우리 풍문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연예인들은 내가 TV에서 매일같이 보던 사람,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던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이 사람은 내가 이만큼 더 얘기해도 괜찮은 거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 임신이라든지 출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정말 그 두 사람 말고는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주 힘든 뭐 과정이라, 사실 뭐 김가연 씨 사연도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누구에겐가 상처가 편하게 될수 내뱉는 있는. 말이 아주 네. 그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부모가 된다는 건 그 어떤 일보다 축하받을 행복한 일이지만 가끔 부모라서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가 아플 때는 그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잖아요. 정말 가슴 아파서 저도
그게 가장 겁이 나는 일일 것 같아요. 예. 스타 중에도 이런 슬픔을 털어놓은 분들이 계시죠. 네, 한 예능에서 그 자녀의 장애를 고백해서 많은 응원을 받은 분이 계신데요. 또 최근에는 갑상선암에 걸린 사실을 고백해서 또 많은 응원을 받은 분인데 바로 배우 오윤아 씨입니다. 작년에 군대 예능에서 아들이 발달 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기억이 나는데 제가 또 그 프로그램으로 또 스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챙겨봤는데 실전비로 또 일약 스타덤으로 올랐었죠. 그래서 그때 하강훈련 때였어요. 하강훈련 때였는데 이제 34m 높이에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또 오윤아 씨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했는데 그때 이제 미나 사랑한다. 엄마가 끝까지 해낼게 라고 외치면서 이 모습을 본 많은 분들이 이제 감동했어요. 울컥합니다 진짜. 그때 군대 예능에 그 출연한 이유도요. 아들이 아파서 군대에 못 갈 수도 있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처음에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도 들려주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예전에 잠깐 오윤아 씨랑 같이 촬영을 해외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동안 내내 계속 이제 아들 선물도 챙기고 아들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떨어져 있는 동안 계속 아들 생각만 하더라고요. 사랑이 정말 각별했어요. 저도 예전에 이거 관련 좀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오윤아 씨가 뭐 작품 하다가도 어쨌든 짬이 날 때마다 계속 들려서 이제 아이를 챙기고 작품 안 할 때는 무조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대요. 오윤아 씨가 뭐 평소에도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아주 많이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그 매니저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저랑도 같이 작품을 한 게 있어서 드라마 촬영 중간에 윤아 씨가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말투로 오빠 나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일이 좀 덜 들어오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좀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아이한테 더 많이 뭐 투자도 해야 되고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해야 되니까. 근데 암은 언제 생긴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발병한 시가 2009년인데 그때 오윤아 씨가 드라마 이제 바람의 나라를 촬영할 때였거든요. 그때 워낙 스케줄이 힘들고 이런 스트레스가 좀 겹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아들이 한 2-3살 정도였는데 촬영지가 완도니까 오가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아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런 와중에 갑자기 목이 부어서 병원에 갔다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때 당시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바쁘게 드라마 촬영 중이었다면서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한 건가요? 치료를? 그때 바로 수술을 했다면 좀 괜찮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촬영 일정이 모두 끝난 후에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종양 크기가 커진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변까지 좀 전이가 된 상황이라 좀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면 목소리가 좀 안 좋아질 텐데 어떻게 견뎌냈을까 싶고. 그래서 당시에 6개월 정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도 성대가 닫힌 상태라 노래를 부르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배에 힘을 줘야만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힘들었겠네요. 심각했었네요. 네, 근데 예전에 S본부에서 한 드라마에서 굉장히 소리도 지르고 좀 힘든 촬영 하셨었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야기 나눌 분도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고백해서 많은 분이 응원을 보냈던 분입니다. 바로 배우 신은경 씨인데요. 그런데 그녀는 이런 슬픔을 고백한 후에 오히려
거짓 모성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신은경 씨는 지난 2012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들이 뇌수종을 앓고 있다라고 말을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뇌수종의 거인증까지 알고 있다고 이제 알려졌는데 논란은 2015년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은경 씨의 전 시어머니 A 씨가 폭로를 시작합니다. 이혼 후 신은경 씨의 아이는 A 씨가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전 시어머니 A 씨는 8년간 신은경 씨가 아이를 본 건 단 2번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신은경 씨가 좀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호화 여행 논란도 있었고요. 거기다 이제 무엇보다 이 거짓 모성의 논란이 가장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은경 씨는 전 시어머니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자수는 아니더라도 전에 이렇게 제가 가서 아이 데리고 나와서 보고 이렇게 하고 나면 어머님 말씀이 3, 4일씩 계속 엄마를 찾는다고. 네. 그게 가장 저한테는 상처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엄마를 찾는데요. 보고 나면 찾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만약에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아들이 나를 알아보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주 보지는 못했어도 친정엄마를 통해 만남을 이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이를 데리러 갈 때마다 양육비도 보냈고 또 아이의 유모 월급도 줬고 병원비도 줬다라면서 방치하지 않았음을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 A씨는 반면에 주장은 다릅니다. 5년 동안 1,000원도 받은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양측의 입장이 아주 판이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그 결론은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서 되게 궁금한데요. 최근에 신은경 씨가 그 드라마로 컴백을 했었잖아요. 네, 그 신은경 씨가 컴백을 시도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17년도에 그 전 소속사가 소송을 취하를 하면서 활동 제약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은경 씨가 몇 달 뒤에 단막극을 통해서 이제 컴백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아들 방치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지가 않았고 2016년에는 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은경 씨가 컴백을 한다고 나왔을 때 대중의 시선이 좀 굉장히 싸늘했었습니다. 이런 예민한 문제는 고백을 해서 응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 비난에 휩싸이기도 쉬운 것 같은데요. 스타들이 아픈 자녀들에 대한 사연을 밝히는 이유는 뭘까요? 일각에서는 관심 끌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건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내 아이와 좀 더 떳떳하게 어딜 놀러 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생각한 게 이런 공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얘기도 아니고 아이 얘기를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네. 풍문 들었쇼. 이번 순서는 화제 인물, 화제 이슈를 직접 찾아가는 풍문 픽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 톱스타들의 충격 가족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남다른 가족사를 지닌 스타를 만나고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오늘 만나고 온 스타는 말이죠. 대한민국 대표 효의 아이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의 아이콘. 정답. 누굽니까? 효의 아이콘 하면 역시 현숙 선배님이죠. 현숙 선배님도 효의 아이콘이죠. 이분은 말이죠. 본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부모님을 위해서 많이 뛰면서 효를 좀 알리고 있는 분이에요.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황영진의 풍문 픽업, 오늘은 말이죠. 1세대 트로트계 아이돌입니다. 트로트계 B, 박현빈 씨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박현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트로트 완전 붐입니다.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트로트 가수로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고 중간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후배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죠. 요즘 그 박현빈 씨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이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요,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근황은 아무래도 육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트롯보다 육아에? 그럼요. 지금은 이제 무대에서는 오빠, 집에서는 또 아빠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풍문으로 또 들어보니까 노래 한 곡으로 엄청난 효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풍문으로 들으신 거는 아무래도 그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벌써 뭐 10여 년 전 얘기예요. 제가 네네. 데뷔하고 이제 곤드레만드레로 인해서 부모님과 회의 끝에 제가 뭐 힘드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효자라고 말하기가 좀. 저는 아직도 엄마한테 용돈 받아 쓰거든요. 그럼 제가 효자네요. 효자란 뭐 이런 거다. 뭐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직설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네네. 효자란 아무래도 그 부모님께서 또 바라시고 그렇죠. 원하시는 걸 이렇게 알아서 네네. 즉각적으로 이제 꼭 현금을- 경제적인 네. 것만도 아니고 경제적인 건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큰 교통사고 났던 건 상당한 맞아요. 불효죠. 불효예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주포나들목 부근에서 갑자기 어떤 차가 끼어든 거예요. 박현미 씨 차량 앞에. 그래서 그 차량을 피하다가 앞에 가던 25톤 트럭을 들이받고 그게 사중추돌 사고까지 나게 된 건데 박현미 씨가 이 사고 나고 정말 부모님이 떠오르고 자기가 죽을 뻔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데 저도 이제 그럼요. 아들 낳아 보니까는 그만큼 속이 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아들이 기침만 해도 기침만 해도 얼굴에 뭐만 나도 속이 상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이해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 될 수도 있구나. 부모님에게 애교 부린 적이 좀 됐죠? 그죠? 애교는 네 그렇죠. 한 제가 다섯- 그래도 뭐 둘째 또 막내이기 때문에 네. 또 집에 딸이 없어서 제가 또 딸 노릇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래도 요즘은 뭐 술 한잔 먹고 아버지 어머니 안아드리고 사랑해요. 그 맨정신은 못하니까요. 네. 사랑해요. 꽉 안아드리고 한번 들어서 안아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왜냐면 네. 제가 그렇게 아들이랑 해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어머니 네. 아버지는 왜 저를 이렇게 물고 빨고 안아주고 안 하세요? 했더니 어릴 때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걸 이해하고 자식을 낳아보니 이해하고 제가 맨정신은 못하니까 한 잔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 한 번씩 들어서 안아드리고 그런 이제 또 가정의 딸이지만 또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우리 어떠세요? 며느리하고 뭐 부인하고 어머님하고는 어떠세요? 너무 좋죠? 어떠십니까? 사이가 너무 좋죠. 자주 안 보니까 사이가 너무 좋아요. 자주 보면 볼수록 자주 만날수록 아니, 근데 이런저런 사건들이 생기는데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사셔도 네. 오히려 지방에 살고 계시는 장인 장모님을 더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부모님이 옆집에 사시지만은 오히려 제가 지방에 가는 횟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저 처갓집에서 스케줄을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훨씬 자주 봬요. 정말 그 뭐 장윤정 씨도 뭐 1년에 기름값을 1억을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홍진영 씨도 뭐 엄청나게 썼다 그러는데 박현미 씨는 어느 정도 이 대중교통을 주로. 그럼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죠? 저는 주로 그렇고. 행사를? 예. 이것도 의외입니다 이것도. 예, 저는 지금 그리고 큰 교통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뒤로는 대중교통으로 보통 이제는 KTX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 그리고 대중교통이라는 게 이제 그 각 지방에 내려가면은 그쪽에 계신 지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잘 아실 거예요. 픽업을 또 오늘 뭐 나이트를 가는 날이면 거기서 지인분들이 나오시고 해주고 오늘 무슨 기업 행사 무슨 기업에서 관련된 분이 나와요. 제주도 같은 경우 뭐 말이 와서 말을 타고 말을 가다가. 타고 근데 이제 네네. 불편했던 부분인데 네네. 시간이 흐르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는 그런 게 편해졌어요. 그 혹시 그 부모님이 성악가시잖아요 집안이. 음악가 집안. 음악가. 음악 집안. 예. 음악 집안인데 좀 뭐 권유를 좀 하고 그런 건 없으셨어요? 저도 사실 클래식을 오래 했는데 6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뭐 대중음악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파악하시고 한번 저한테 처음엔 권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또 부모님이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신 거죠. 성악이신데 트로트. 이거 약간 좀 너무 다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남들과 좀 다른 가지고 연습해도 안 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뭐 동료 또래 친구들과 함께 뭐 노래를 하러 가면은 잔잔한 발라드를 부르고 있는데 너 일부러 트로트처럼 부르는 거니? 막 이런 말.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나 감미롭게 부르고 있는데 뽕필이 너 일부러 트로트처럼 하는 거잖아. 아닌데 근데 트로트를 권하실 때 생각을 해보니까 남들은 정말 노력하고 훈련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부분들을 저는 뭔가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젊을 때는 뭐 기분도 많이 안 좋고 그랬었지만은 제가 활동하는 트로트 분야에서는 저만의 이제 무기로서 활용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죠. 트로트는 운명이셨네요, 그럼 한마디로. 그렇죠. 운명이죠. 너무 신뢰가 되지만 히트곡 뭐 조금만 뭐 샤방샤방 아주 중요한 죽여줘 뭐 이런 게 많은데 히트곡 메들리를 짧게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좀 히트곡 메들리 어떻게 갈까요? 뭐 네. 샤방 오빠 곤드레 아니면 뜨거 춘향 샤방 곤드레 뭐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뭐 남진급이에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오빠 한번
한번 믿어봐. 고들의 마들의 아 뜨거 눈물이 흔들 야호 나는 자연인이다. 7곡 부른 것 같은데. 야, 대박입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보통 오늘 네네. 무대도 이 정도 예. 곡을 부릅니다. 네, 지금 좀 하이라이트만 보내드린 건데. 야, 이거 준비되신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네. 자다 일어나서도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라디오 부스 같은 데 가면 네네. 가사가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대중이 없으면은 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는데 대중들과 함께하면 사실 노래를 저는 반밖에 안 부르거든요. 네네. 부르면 이렇게.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그걸 반밖에. 오빠 한번 믿어봐. 너 부르면 되게. 오늘의 보통 일단 뭐 보실 수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노래를 1시간 공연이면 30분밖에 안 하세요. 다같이 아주 그냥 지그재요. 수비 하나 둘 셋 넷 아주 그냥 자, 마지막 좀 우리 그 풍문쇼 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네, 우리 풍문쇼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무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멋진 오빠, 집에서는 멋진 아빠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밝고 다르게 활동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자 중에 효자네요, 박현빈 씨가. 네. 예, 박탈감 뭐 안 느끼셨어요? 저도 효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시니까요. 뭔가 이렇게 네. 봉투 같은 거 드려요. 봉투 두툼하게 편지 써서 드립니다. 예. 편지를 써요. 편지지가 5장이나. 네. 박현빈 씨는 효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들에 대한 사랑도 대단하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처가가 대전인데요. 아내가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전까지 바로 출퇴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태교성 1위로 뽑힌 본인의 히트곡 샤방샤방 샤방샤방 이것을 아들의 출산 당일날 아내 옆에서 불러줬다고 합니다. 대단한 프로라고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 일본의 한 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일본 섬에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바바바바 폭발해요. 그럼 박현민 씨는 공연 중에 이게 화산 폭발하니까 중단하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답게 화산재를 맞으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가 바로 뜨거 진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진짜 거짓말 이거 실화예요? 아니면 실화입니다. 실화. 팩트입니까? 팩트예요, 실제로. 화산재를 맞으면서. 네네, 실제로. 근데 그 섬이 화산이 많이 폭발을 하는데 2단계밖에 되지 않아서 괜찮았고 3단계는 대피를 해야 되는데 2단계여서 화산재를 맞으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안 기자님이 했다면 아무도 의심 안 했을 텐데. 제가 정말 제 얘기라면서 팩트라고 여러 번 하는 이렇게 제 말을 안 믿을까라는 저희도 모르게. 제 얘기보다 팩트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네, 박현빈 씨 트로트계 황태자답게 앞으로도 시원한 무대 풍문쇼 통해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톱스타들의 충격 가족사, 알지 못했던 스타들의 은밀한 가정사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풍문으로 들었쇼 다음 주에도 더욱 솔깃하고 재미있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